두 번째는 전기력선과 등전이명이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은 그 필드 라인, 마당선인데 순서 우리말로 필드 라인의 일종입니다. 저것은 그 전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도 있고 중력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등전이면도 유사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필드 라인이 뭔지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vector field defines the direction, 방향입니다. and magnitude at each point in space, 공간에서 각각의 점에서의 방향과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field line is a graphical visual aid for visualizing vector field, 벡터장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필드의 접선 방향이다, 이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와 같이 요 화살표가 뭡니까? 이 필드 장의 방향입니다. 장의 방향이고 이와 같이 전기력선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점에서 우리가 접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필드의 장의 접선 방향이다. 전기력선은 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필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필드의 접선 방향, 필드가 접선 방향이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전화 주변에, 여기 점전화가 있어요. 어떻게 전기력선이 주어지느냐. 전기력선이 플러스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특별한 말이 없은 경우는 플러스 말이 다 되지만은 관습적으로 플러스로 갑니다. 그럼 전기력선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방사상으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 전개, 전개가 이 방향이 화살표 방향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각 점에 이와 같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죠. 방사상으로. 이 전기력선이고, 이 각각의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전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전이면 얘기는 나오는데 앞으로 또 나옵니다. 등전이는 말 그대로 전위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equi 같다, potential, equi potential surface, 면입니다. 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에 전하가 있어요. 전하로부터 그 전기력선이 사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위는 뭐에 의존합니까? 전위는 거리만 같으면 전부 같아요. 아래만 의존해요. 그래서 거리가, 이 빨간색은 거리에서 같고 이 파란색도 중심으로도 거리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전부 등전이면이고 파란색은 또 전부 등전이면이 됩니다. 왜 등전이 선이 아니고 등전이 면입니까? 2차원이면 선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공간에서 전하가 있고 전기력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등전이면은 구면이 되는 거죠. 구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전기력선은 이 전기의 방향이에요. 방향입니다. 반드시 직선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곡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찍혀오고 있습니다. 찍혀오고 있어요. 모든 점에서 이 전기력선이 등전이면을 수직으로 뚫고 나가요. 양쪽 수직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 방향이 마이너스 그레디안트 B예요. 그래서 그레디안트를 넣기 때문에 수직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하는 이유는 전기력선이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전위가 높은 데 낮은 데로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둘 다 전기력선도 실선으로 하고 이도 빨간색, 파란색도 실선으로 했는데 관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등전이면은 점선으로 그린다. 근데 빨간색, 파란색을 점선으로 그리는 건 보통입니다. 그러면 실선으로 그리면 틀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관습적으로
이 전기력선은 실선으로, 등전이면은 우리가 점선으로 그립니다. 자, 이 전기력선의 다른 예입니다. 전하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방사상으로 퍼져나가지만 전하가 두 개 있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또는 뭐 2 플러스 1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나오는데 이 플러스인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휘어지고 또 다 보면 전개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생겨요. 여기는 2가 0입니다. 2가 0이면 뭡니까? 2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2가 마이너스 그레디안트 V가 0이라는 얘기는 V가 상수라는 얘기예요. 상수 콘스탄트. 즉 전위가 상수인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위 상수. 상수 0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0도 물론 상수지만 일반적으로 콘스탄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아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나 편의상 화살표 방향만 이렇게 양쪽으로 바꾼 것이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경우 이 전기가 0이면 전제입니다. 전기가 0이면 또 어떻게 되냐면 F가 Q 0이니까 힘을 받잖아요. R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V가 상수면 R자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랬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습니까? 플러스에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요같이 그린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하가 클수록 전개가 클수록 화살표를 많이 그립니다. 이 전기력선이 밀도가 큰 거예요. 밀도가 빽빽한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전하로는 밀도가 적게 그렇게 그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2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1 마이너스가 그러면 나가는 것이 2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왔다. 그럼 나가는 것은 8개가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들어오는 거 4개, 나가는 거 8개. 꼭 4개 나가는 게 아니고 2배라는 얘기죠. 그건 이제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전하가 큰 것은 전개가 크기 마련이고 그 경우는 많이 그린다. 즉 다발이 크다 이거죠. 밀도가 크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기력선 특징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들어간다. 우리 약속한 겁니다. 이건 약속한 거예요. 음전에서 양전한다. 그 다음에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에 향한다. 전위가 작아지는 쪽으로 향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됩니까? 전개가 마이너스 그레디안트 B가 되는 겁니다. 또는 책에 보면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해요. dB, dr 팩터로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이것을 마이너스 그레디안트 B로 쓰기도 하고 마이너스 dB, dr로 쓰기도 한다. 같습니다.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위가 감소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려놨는데 전기력선이 까만 거예요. 그럼 각 지점에서 전개를 돼요. 각 지점의 전개는 접선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접선 방향이 된다. 화살표로 그리면 됩니다. 접선 방향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면 전기가 큰 거예요. 밀도에 비례한다. 그럼 전하가 클수록 많이 나오면 당연합니다. 전하가 많으면은 전기가 크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크로스하지 않는다.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더 그리더라도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교차하지 않도록 그려야 됩니다. 교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개수가 뭐냐?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건 전개의 다발이다. 이러면 전개의 다발이에요. 우리가
전속 밀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것이 이겁니다. 전속 밀도 벡터 T가 T의 조각으로 된 점 뚫고 나가요. 어떤 서피스를 이렇게 정했는데 전속 밀도고 전기력선의 개수는 바로 2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쓰겠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이게 Q였어요. Q 전체 전하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와 같다. 공기 중에서는 이렇게 이 값이 진공입니까? 공기입니까? 진공입니다. 진공이지만 공기 중에는 거의 값이 비슷해요. 그래서 진공이나 공기나 같이 씁니다. 뮤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는 진공 값이지만 공기 중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기력선 개수는 바로 전기 다발 얘기한다. 전기 다발이에요. 자, 이제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전기력선의 방정식.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전개의 방향이 전기력선의 접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전개의 방향은 DR은 그 전기력선의 미소 변화예요. 미소 변화. 즉, E는 E의 성분, EY 성분, EG 성분의 전개, DL이라는 건 DX, DY, DG 성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 전기력선의 미소 변화입니다. 이 의적을 계산해요. 여러분 의적 계산은 뭐 아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I, JK 하고 EX, EY, EG 하고 얼마예요? DX, DY, DG하고 행렬식을 계산해요. 이 디터미넌트를 행렬식 계산을 0이 되도록 합니다. 0이 되도록 해가지고 I 성분도 0, J 성분도 0, K 성분 하면은 바로 어떤 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EX분의 DX는 EY분의 DY는 EG분의 DG. 뒤집어도 돼요.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DX분의 EX는 DY분의 EY는 DG분의 EG. 이게 바로 전기력선의 방정식이에요. 전기력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만약 E를 주고 이 세 개 성분을 줘야 되죠. EX, EY, EG. 두 개라도 주면 됩니다. EX, EY 주든가 뭐 주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자, 등전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Q라는 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EQ란 말 하세요. 포텐셜. 예전에는 포텐셜인데 지금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거지만 등전이 면입니다. 등전의 특징은 전위값이 같으면 탄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등전이죠. 그 점에서 전위 같다. 전위값이 같다는 건 뭐예요? 요게 상수이면 그레디언트 V가 뭡니까? 전개가 0이라는 얘기예요. 전개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받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안정 상태예요. 이 힘이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등전이면 수학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는 뭐라고 소개했는가? In mathematics and physics, an equipotential or isopotential. 그러니까 equipotential하고 등전이를 이 isopotential이라고 한다. 같아요, 양쪽 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 전기공학에서는 equipotential을 씁니다. refers to a region, 어떤 영역이냐? in space, 공간에서 where they, every point, 모든 점에서 at the same potential. 전부 다 같다 이겁니다. 모든 점에서 같은 포텐셜일 때는 우리가 등전이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전이면에서는 전하가 이동해도 전위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란 Q 델타 V예요. Q라는 전하가 델타 V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전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때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1.5V라는 게 뭐냐죠? 1쿨롱 전하에다 1.5V를 가하면은 즉 1쿨롱이 1.5V 전위를 움직이면은 얼마 일을 하느냐? 1.5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전이면 뭐예요? 이 0이니까 항상 0이죠. 그래서
등전이면에서는 전하가 이동해도 전위차가 없으므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가 전하 곱하기 전위차예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게 등전이면의 특징이에요. 등전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토체 내부입니다. 토체 내부에서가 등전이에요. 알짜 힘이 0인 겁니다. 평행 상태인 거죠. 토체 내부가 대표적인 등전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면에서 전위는 항상 연속이다. 나옵니다. 경계면, 예를 들면 어느 지점이에요. 예, 전기장은 불연속일 수 있지만 전위다. 알아봅시다. 예, 없지만 그 어떤 경우는 전위는 항상 연속이다. 겁니다. 전위는 항상 연속이에요. 경계면에서. 전기장은 아니 전계는 연속이 알 수가 있어요. 전계는 연속이 알 수 있지만 전위는 항상 연속입니다. 자, 이제 등전이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균일한 경우에 이와 같이 자, 그 필드라인 여기 전격선이에요. 전격선이 녹색으로 이와 같이 주어진 경우에 등전이면은 무엇이냐? 등전이면이 좀 같아요. 두 개가 직교입니다. 전격선 실선으로 등전이면은 점선을 그린다. 관습입니다. 관습. 반드시 그런 거 아니지만 관습이다. 관습. 전기력선과 직교한다. 그렇습니다. 이 등전이면을 전기성이 수직으로 뚫고 나가요. 그래서 모든 직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등전이면이나 전기력선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수직으로 그리면 되니까. 즉 전개와 포텐셜은 전위는 미분적분 관계이기 때문에 상수만큼만 차이가 나죠.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저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전개와 전위는 미분적분 관계라 하나를 알면 다른 값이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여기를. 이거 전기력선이에요. 전기력선이 등전이면이 뭡니까? 등전이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면은 전부 B1이고, 이 면은 전부 B2고, 이 면은 전부 B3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 내부를 움직일 때, 이 면 위를 움직일 때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전이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은 실선으로 등전이면 점선으로 그리는 것은 관습이다. 꼭 이렇게 안 그림에다 들냐?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자, 또 한번 등전이면을 그림하겠습니다. 토체 표면에서는 전기력선은 수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토체일 때 전기력선이 전부 수직입니다. 수직을 또 만약에 수직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이 아니면은 토체예요. 토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돼요. 이쪽 방향은 불력이 생겨가지고 이 전화가 움직여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표현이 안 일어나겠죠. 움직이게 됩니다. 언제까지 움직이니까 더 이상 안 움직일 때까지. 어떻게 안 움직여요? 수직으로. 수직이면은 다른 분야는 불력이 없죠. 뭐 하늘로 올라가는 빼놓고는. 그래서 토체 표면에서는 전기력 수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는 도체 내부는 등전이면으로 정확히 잘 그린 겁니다. 내부는 안 그래요. 없어요. 만약에 내부가 등전이면이 아니면은 표현 상태가 안 되겠죠. 막 전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알짜 움직임이 등전이면 알짜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밑에가. 그래서 도체 내부는 등전이면이다. 점전한 경우는 이렇게 그립니다. 플러스인 경우 하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 실선이 전기력선이에요. 점선이 등전이면입니다. 몇 개나 그려야 됩니까? 몇 개 없어요. 그냥 한두 개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건 이제 쌍극자라고 하는데 두 개의 전하가 크기 같아요. 부호가 반대예요.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쌍극자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빨간색이 전기력선이에요. 플러스 녹색이 바로 등전이면입니다. 직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일은 직교입니다. 모든 일에서 직교한다.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 하나를 저절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쌍극자인 경우에 플러스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전하가 크게 갖고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게 아주 가까이 있다.
도대체 아주 가까이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쌍극자입니까? 예, 가까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가까이라는 것은 이걸 재는 관측 지점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겠죠? 저 멀리에. 예를 들면 여기 포인트가 있다. 여기까지. 이 길이가 둘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아주 먼 거. 그러면 쌍극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mm 될 수 있고 1m 될 수 있고 1km 될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되는 거예요. 쌍극자라는 것은 이제 그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게 멀어도 관측이 더 멀면은 아주 멀면은 그게 쌍극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등 전이면만 있는 게 아니고 등 중적이면도 있어요. 중적이. 지구가 있는데 어스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표면을 진공해요. 지구를 공전합니다. 이게 등전이면이에요. 등전이면 무슨 얘기냐면 인공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는데 연료를 쓰지 않아요. 에너지 소모가 났습니다. 이 인공위성에 엔진 없어요. 엔진 없어도 공전합니다. 등 중력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너지 소모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이 궤도를 바꾸는 경우에 예를 들면 바꿔야 되겠다. 이 경우는 엔진이 필요해요. 엔진에서 연료를 태워서 분사해가지고 반작용으로 궤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 궤도를 바꿔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래 면과 위의 면은 서로 등전이면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여기 이 공전하는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또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중력이죠. 예, 직각입니다. 직각이면 일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힘의 이동권이 내적인데 둘이 직각이거든요.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일을 안 씁니다. 우리 않는 것 같습니다. 등 중력의 면도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쌍극자를 해야 됩니다. 일렉트릭 쌍극자. 그럼 자기 쌍극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기 쌍극자도 있어요. 전기 쌍극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게 하고 부호가 바르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오겠죠? 여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대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요 같이, 그렇죠. 나와서 들어가고, 나와서 들어간다. 여기 나와서. 이걸 멀리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멀리 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길이가 D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Q, 플러스 Q, D다. 그 경우에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전기 쌍극자를 어떻게 정의하냐? P는 QT로 정의합니다. 전하의 크기 하나 플러스 Q 마이너스 Q에 그다 거리를 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 왜 모멘트라고 합니까? 회전해요. 전기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D면은 항상 질량유지까지 그런데 그거는 전기 쌍극자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기 쌍극자가 자연계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H2O입니다. 물이 대표적인 전기 쌍극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파와 강력하게 반응을 해요. 물 속으로는 전자기파가 안 들어갑니다. 잠수함과 통신을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수함이 물 가까운데 수면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수면 가까이 올라가야 돼요. 수면 가까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자기파가 들어가는 정도가 눈으로 물속을 봤을 때 보이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햇볕이 들어가는 정도.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수함에서 휴대전화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이유가 전자기파가 물속을 진행을 못해요. 물속에 진행해서 쌍극자인 물과 강력하게 반응이 살아나기 때문에 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물속에서는
가지 못한다. 그래 물속에서는 휴대전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물속에서는 어떻게 통신합니까? 물속에서는 어떻게 통신합니까? 소리로 통신합니다. 음파로. 물속에서는 공기중보다 소리가 얼마나 빠르냐면 약 4배에서 5배 빨라요. 한 4.5배 정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4.5배는 멀리 가요. 훨씬 멀리 가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음파로서 통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레이더가 있다면 물속에서는 소나가 있고 뭐 현질 유사해요. 그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전기 쌍극자에 관해서 전개와 전위가 이제 전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만 있으면 전개는 R 제곱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쌍극자는 R 3승분의 1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전개와 이 2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가 R 제곱분의 1텀이 상쇄되는 겁니다. 캔슬되고 R 3승분의 1부터 남아요. 사실은 R 3승분의 1, R 4승분의 1, 5승분의 1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이저 텀 하나만 넣은 건데 쌍극자인 경우는 R 3승분의 1이 필요해요. 제곱분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저기 어떤 전하가 있어요. 쌍극자인지 단극자인지 몰라요. 그런 경우는 시험 전하를 딱 놓고 그 시험 전하가 저쪽부터 받는 힘을 재요. 힘을 재면서 가까이 가거나 뒤로 물러나면서 힘이 R 제곱분의 1로 줄어드는지 R 3승분의 1로 줄어드는지 또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R 제곱분의 1로 거리가 벌어지면 줄어든다. 그러면은 단극자고 R 3승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R 제곱분의 1이 캔슬되고 R 3승분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쌍극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위는 어떻게 해요? 포텐셜은 이걸 적분하니까 R 3승분의 1이면 R 곱해서 R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극자면은 다시 했어요. E는 R 스퀘어분의 1이고 B는 적분하니까 R분의 1인데 쌍극자인 경우는 요 텀이 생략돼서 캔슬되어 그 다음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E는 R 3승분의 1이 필요하고 B는 R 제곱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저게 단극자인지 쌍극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쌍극자만 있느냐? 사극자도 있어요. 쿼드로폴도 있는데 거긴 1학년 전기기사 이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루지 않는다. 쌍극자까지만 범위에 해당합니다. 전기 쌍극자의 필드라인 전개 방향의 세 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편의상 이제 플러스를 빨간색, 마이너스를 이제 파란색으로 했었는데 바꿔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기 플러스예요.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 그대로 이게 전개 방향이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전개 방향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 전개역선이 이렇게 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방향은 전개역선의 접선입니다. 접선이기 때문에 이게 2의 방향이에요. 2의 방향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푸냐? 이 크로스 dr 0 전기의 방향이 이 작은 미소표는 0이다. 이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2x분의 dx 2y분의 dy 2g분의 dg가 되더라. 정기력선 선이에요. 정기력선은 이렇게 된다. 일렉트릭 필드 라인 다이폴 쌍극자의 일렉트릭 필드 라인 정기력선입니다. 정기력선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 거의 다 왔는데 왜 저걸 쌍극자 모멘트라 하냐 알 수 있어요. 하나가 플러스고 전기 쌍극자는 하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여기 이게 P면은 P가 뭐라고 했죠? P가 Q의 D 벡터 이 거리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자 위에 보면은 절반 요거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요 쌍자가 Q2라는 전기에 들어있으면 Q2라는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Q2라는 힘을 받게 되면 됩니까? 토크가 발생합니다. 얼마 발생해요? 토크가 이쪽이 토크가
절반이니까 2분의 D 크로스 QE 이렇게 발생하고 회전 방향. 그럼 요거 아래도 같아요. 토크의 방향은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방향을 각이 증가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 각이 감소하는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이건 둘 다 마이너스 방향이죠. 각이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만큼이고 아래 거 똑같아요. 아래 것도 2분의 D 곱하기 Q2니까 토크가 뭐 됩니까? DQ가 P니까 뭐가 돼요? 바로 P 크로스 2가 되는 겁니다. 토크가. 이게 뭐가 똑같냐면 포텐셜을 전위입니다. 전위를 이 토크는 각으로 미분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전위처럼 U를 구합니다. 포텐셜을 구하면은 적분하고 어떻게 해요? 적분하고 이때 90도부터 적분합니다. 90도부터 90세트까지 적분해요. 자, 적분하면 에너지는 내적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토크는 내적, 에너지는 내적이 된다. 에너지 미분하면 토크 되고 토크 적분하면 에너지 됩니다. 힘과 위치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쌍극자를 전개에 딱 집어넣으면 회전하게 된다.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쌍극자가 뭐냐면 자석입니다. 자석을 자개 n극 s에 딱 집어넣으면 회전하게 돼요. 그게 바로 모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기쌍극자 모멘트, 자기쌍극자 모멘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